사전적으로 난민은 분쟁이나 박해를 피해 피난을 떠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난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전쟁과 분쟁, 박해, 인권 침해, 소수민족 차별 등 다양한데요. 그중 오늘 그린제작단 라디오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기후 난민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기후 난민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린제작단 정성용,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린제작단 박지혁입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혁 씨, 네, 기후 난민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데요. 기후 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나요? 네, 성용 씨가 설명해준 내용이 맞습니다. 기후 난민은 말 그대로 기후 변화로 인해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기후 난민이라는 표현보다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강제 실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후 난민이라는 표현보다는 강제 실향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UN 난민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2,150만 명이 기상현상으로 인해 기후 난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50년까지 최대 10억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10억 명이라니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문제라는 거겠죠. 그런데 저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강제 실향민이란 개념이 좀 낯설기도 해요. 기후 변화가 실향민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막연히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극단적인 기후 재해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야 했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2024년 6월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는 2주 넘게 폭우와 홍수가 지속되면서 2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라크에서는 지속적인 가뭄과 사막화로 인해 농업과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5년간 8만 3천여 명 이상이 거주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국내도 살펴볼까요? 국내에서는 제주도 서귀포의 용머리 해안이 대표적인 피해 우려 지역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제주도의 해수면이 51.1cm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해수면 상승이 계속 진행된다면 미래에는 용머리 해안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1년 중 204일 동안 침수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환경 문제와 기후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떠난 실향민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하지만 기후재해로 인해 거주지를 떠난 실향민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기후 실향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의료, 교육, 주거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 접근이 어려우며 새로운 거주지에서도 안정적 정착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후 실향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후 실향민을 위한 국제적인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이들을 돕기 위한 대처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후 실향민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대처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일부 국가에서는 이주 정책을 통해 기후 실향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수면 상승으로 2050년까지 약 2천만 명이 집을 잃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륙 지역으로 이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경우 수도 자카르타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로 가라앉고 있어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환경단체들도 기후 실향민 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는 기후 실향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엔은 기후난민 보호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며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로 인해 수도 이전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후 실향민을 위한 보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후 실향민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재영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린 제작단 정성용,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린 제작단 박지혁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